중요한 건 일단 이렇게 해당 매체가 과거의 인터뷰 내용을 녹음 파일 보도했고 이걸 제1야당 최고위원회에서 튼 거거든요. 중요한 건 당사자, 해당 검사의 입장일 겁니다. 지금 공당의 제1야당 대표가 한 보도를 인용해서 의혹 제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저희 뉴스탑10 심정숙 부장이 해당 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만나보기 전에 결론부터 벌써 말씀드리면 악의적인 음해다. 저와 무관하게 벌어진 제3자와 그러니까 장시우 씨와 누군가의 대화 내용을 진실로 간주하고 이 허위 보도를 민주당이 편승했다. 이렇게 해당 검사가 주장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김모 검사에게는 이렇습니다. 최서원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한라인 번호를 알려준 장시우 씨 여러 팀에 불러 조사했고 당시 부장님, 검사님 이런 식으로 불러서 장시우 씨에게 고마워하는 분위기였다. 본인 재판 끝난 뒤에 연락이 와서 편하게 오빠라고 불러도 되냐고 제가 단호하게 딱 끊지를 못했다. 나중에 도가 지나치길래 아까 허민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야단을 치기도 했다. 이제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다음 화면을 볼까요? 아니 삼성 관련 공판에서 증인으로 설 때 대비해서 내용 외우라고 시켰냐 했더니 이재용 회장의 1심에서 승마 내용을 위조였고 이미 징역 5년형을 받았다. 왜 장시호 씨를 증인으로 세워서 허위로 발언을 하나? 없던 일을 증명하니까 미쳐버릴 지경이다. 라고 저희 뉴스타텐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김모 검사 얘기는 제일 논란거리 오빠라는 호칭도 있지만 이거 검찰 당시 수사검사가 장시호 씨의 구형량을 미리 알려줬다는데 장시호 씨에 대한 재판에 넘기는 그 기소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던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서 했다. 저는 당시에 특검에 있었기 때문에 구형하지 못했다. 전지현 변호사님 하나하나 김모 당시 해당 검사 수사검사가 탄핵성 증거가 없다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구형량을 미리 알려줬다는 거 관련해서 특검에 있었기 때문에 구형 못해 저 말 맞습니다. 당시에 수사 공판검사 이름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예. 2017년 12월 6일 날 이제 장시호 씨 선고가 났었는데 그때 김 씨 성을 가진 검사가 한 명 있었는데 예. 김스타라고 불리는 그 김모 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 김모 검사의 말은 맞고요. 그리고 알려줄 수도 없었고 이게 검찰 양형상 수사에 협조한 사람은 구형량을 좀 낮춰줄 수는 있거든요. 그게 무슨 플리어 바게닝도 아니고 그거는 법상 가능한데 그거를 김모 검사가 할 수도 없고 알려줄 수도 없었던 그런 위치였다는 거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모 검사 얘기는 본인이 구형량을 미리 알려줄 수 있는 자리에 위치도 있지 않았고 그건 실제로 현실적으로 벌어지기 어려운 일이다. 네, 이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전 변호사님과 화면 한 장을 더 볼게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녹음 파일에 보면 여러 의혹 제기가 나오는데 특히 그 장시호 씨가 제3자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도 나오나 봐요. 녹음을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다 틀린 내용이다. 여기서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등장합니다. 한동훈 검사 1973년생이잖아요. 근데 78년생이고 고3 때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이라고 여기 나옵니다. 제 추측은 장시호 씨가 본인 지인에게 봐라 이거 나 이렇게 톡하는 사이다 과시한 것 같다. 제발 장시호 씨에게 직접 확인해달라. 제가 방송 전에 장시호 씨한테 전화를 걸어봤는데 일단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연결이 되면 제가 곧바로 내일 뉴스탑10에서라도 장시호 씨 입장이 있으면 저희가 해명과 반박을 들어줄 텐데 그러니까 김모 검사 얘기는 결국은 본인이 저 의혹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에서 틀었던 의혹 자체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다를 조목조목 반박한 셈이네요. 네, 그 장시호 씨가 본인 친구랑 전화하면서 저 얘기 하더라고요. 7, 8년생이고 고3 때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이고. 근데 당시에 특검 수사를 받을 때도 제가 그 뉴스를 다 봐서 아는데 장시호 씨가 특검 사람들 누구를 보니까 웃음이 나왔다. 오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고 했다. 조금만 먹다가 나왔다. 그런 일기처럼 쓴 거를 제가 뉴스에서 이렇게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과시하고 뭔가 이렇게 친근감 있게 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이 사법고시를 빨리 패스한 거지만은 고3 때 패스하지는 않았고 7, 8년생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73년생인가 그 정도로 73년생이에요. 알고 있으니까 잘 안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얘기 중에서 하나가 거짓말이면은 말 전체의 신빙성이 흐트러지거든요. 일단 저렇게 잘 아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저것도 아니니까는 다른 것도 다른 얘기들의 신빙성도 지금 흔들리는 거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증언을 회유를 했다는 거잖아요. 뒷거래를 했다는 거죠, 사실. 이것도 증언도 회유. 김모 검사 말이 맞아요. 이렇게 증언을 하라고 써줬다는 건데 저 장시호 씨는 2017년 12월 6일 날 겨울에 선고가 났었고 예. 법정 구속한 날 검찰실에 불러가지고는 증언 회유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때 이재용 그 회장이 2심 재판이었던 거는 맞아요. 예. 근데 이재용 회장은 그때 말 소유권이 그 최순실 씨한테 넘어갔다 그래가지고 1심에서 5년 유죄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2심은 검찰 입장에서는 수월했단 말이에요. 1심에서 이미 증거 제출 다 해가지고 유죄 판단을 받았는데 예. 또 증인 신청을 해가지고는 같은 증인을 2심에서 또 신청을 하려면은 사정 변경이 있거나 다른 증거여야 되거든요. 예. 조사할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1심에서 아마 다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죄 특검에서 입증할.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다는 게 그냥 맞아요. 어느 그럴 정도 필요 거잖아요. 없었어요. 예. 그럴 필요 없었습니다. 예. 김주루 대변인, 이게 뭐 그냥 저희가 해당 한 매체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의혹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재명 대표까지 같이 해서 이번 전날 의혹 제기를 했기 때문에 김모 검사가 저희 뉴스탑10 저희 부장과의 통화에서 지금 조목 좀 반박했어요. 그러면 공당에서 틀었으니까 어느 정도 검증하고 틀었을 텐데 이게 반박이 준비가 돼 있습니까? 글쎄요, 뭐 제가 그 지금 당에 그 뭐 어떤 직책을 맡고 있지 않아서 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지 여부는 자세히 알기는 없습니다만 지금 지금 이 장시호 씨의 녹취록 이게 언제 그 통화 내용이냐면 2020년 10월달의 통화 내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요번에 어떤 모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보도가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 그분의 보도가 됐는지가 보다는 예. 과연 4년 전에 지인과 통화할 때 그럼 장시호 씨가 이렇게 허위의 내용을 얘기했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당시에 뭐 때문에 장시호 씨가 지금 4년 뒤에 있을 이런 뭐 이화영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검찰의 어떤 진술 회유 이런 것을 대비해서 그 당시에 이걸 빌드업해서 만들어 놓은 거냐라고 본다면 그럴 만한 사정이 전혀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거든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뭐 김주루 대변인께서 지금 민주당의 당직을 맡고 계시지 않아서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장시호 씨가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냐? 구체적으로 지인한테 이런저런 검찰이 예전에 뒷거래했다는 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들어달 필요는 있다. 이 정도의 민주당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년 전 얘기가 요번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공교롭게도 시점상으로 보면 예. 지금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회유 시도가 있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예. 또 이런 과거에 이런 주장이 있었던 것들이 상당히 그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에서 잠시만요. 그러니까 신빙성이 있다는 건 이 내용 뭐 저희 뉴스탑10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김모 검사가 조목조목 반박을 했지만 김모 검사든 장시호 씨든 민주당이 다 전화 통화를 해보고 검증을 한 상태에서 녹음 파일을 틀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그 거예요? 정도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잠시만요. 아마 말씀을 죄송한데 네. 그 정도 상태가 아닌데 사실 이렇게 해당 검사 모르겠어요. 저도 진실이 뭔지 모르지만 해당 검사도 있고 장시호 씨도 있고 뭐 이재명 대표가 마치 검사인지 깡패인지 검사 집단을 하나의 어떤 그 조작하는 집단으로 꾸미려면 당사자한테 다 전화하고 나서 검증해야 최고위원회에서 녹음 파일 트는 거 아닌지 제 근본적인 그 질문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그렇게 하는 게 순서상으로는 제일 맞겠죠. 예. 근데 오늘 이것을 최고위원직을 맡고 있는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제 틀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코멘트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뭐 이 과정을 얼만큼 지금 당에서 또 장경태 최고위원이 준비가 확인이 검증까지 하고 나서 이걸 틀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이게 단순하게 지인 간의 대화이긴 하지만 예. 이번 상황에 맞춰서 한 대화가 아니라 나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해서 만든 대화가 아니라 4년 전에 지인과의 통화 내역이 이제서야 네. 세상에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장경태 최고위원은 판단을 하고 최고위원회에서 이걸 틀지 않았겠는가라는 판단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뭐 처음부터 알겠습니다. 예.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듣고 나서 예.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큰 범죄 행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예. 뭐 이 과정들에 대한 그 어떤 팩트 체크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도 저는 예. 여기에 들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근데 이제 해보자는 것과
검증하고 공당에서 트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이게 김모 검사가 이런 얘기를 저희한테 덧붙였어요. 왜냐하면 왜 장시호 씨와 이렇게 통화를 했냐. 변희재 씨가 태블릿 PC 관련해서 괴롭힌다. 그래서 먼저 저에게 전화가 왔고 조작자에게 괴롭혔기 때문에 그걸 응답해줬다. 그런 이후부터 해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얘기, 그 애초에는 이렇게 제게 전화가 왔다는 취지까지 덧붙였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개석상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의혹 제기를 한 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녹취 내용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첼로 반주로 동백아가씨를 부르고 한동훈 장관이 윤도현 씨의 노래를 불렀다는 정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이처럼 그림자가 어른거려도 대통령실은 조명은 없었다며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조명을 썼다 안 썼다가 명예훼손이란 건 말이 안 되긴 합니다만 이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든지 아니면 이 같이 동석한 이 육안으로 봐도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조명을 사용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니까 조명 같은데 저도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부지사 진술에 따르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바로 앞방에 창고라고 붙은 세미나실에서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3명이 계속 토론도 하고 설득도 당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네 건달들도 하지 않는 짓을 심각한 일입니다. 이게 그냥 있는 징계 사안이나 잘못이 아니라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이게. 여선행정관님, 저도 전지전능하지 않아서 이 이슈들이 진짜 사실이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재명 대표 포함한 그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의혹을 제기하려면 이 정도 의혹이 아니라 최소한 이랬저랬 해봤더니 당사자들 물어보니까 실제로 했다라는 검증 수준은 하고 나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김모 검사의 반박이 나왔으니까 민주당의 태도도 궁금한데 저는 그런 질문을 좀 근본적으로 드리고 싶거든요. 네, 저도 뭐 약간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할 정도면은 사실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뭐 범죄 사건이나 그렇게 비화될 가능성이 이슈성이고 휘발성이 되게 큰 사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뭐 검증을 하지 않았을까, 검증을 하고 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뭐 민주당 뭐 저변에 이제 깔려 있는 검찰에 대한 기류가 그만큼 검찰 불신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걸 조금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다만 민주당이 이런 것들 검찰 관련해서 뭔가 의혹을 제기할 때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 디테일이 조금만 바뀌어도 주장 전체가 이제 약간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저 매체의 한 의혹 보도를 민주당이 한 것처럼 다 비춰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예, 맞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아마도 뭐 장경태 최고는 본인이 확인도 하고 또 어쨌든 이제 매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예. 그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뭐 또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데요. 예. 저는 너무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 그 디테일이 조금만 달라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허민 기자님, 사실 뭐 여기 화면에 나오지만 더 뭐 윗선까지 가지 않더라도 위에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화영 전 부지사 술판 의혹도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혹은 출정 기록이 어떻게 됐는지 통창의 녹화 조사실에서 어떻게 술을 마셨는지 이런 거 수원지검이 증거 탄핵식으로 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 글쎄요 오늘 김모 검사의 말도 저희 단독 인터뷰에서 일단 이것도 본인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다 반박을 했다. 그럼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민주당의 차례다. 네. 이게 마치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 앞두고 뭐 검찰 때리기가 민주당이 시작된 거 아니냐는 평가들이 많아서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오락가락했고 그거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사실은 정치적 운명도 이렇게 좌우될 가능성도 있고 이런 시점에 사실은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술판 회유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왔는데 조목조목 그것이 시점과 장소와 뭐 여러 가지가 바뀌고 진술이 오락가락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걸로 지금 거의 규명이 돼 있는 마당에 검찰이 바로 위해모증 집단이다. 위해모증이라고 하는 게 증인을 강요하고 사건을 조작하는 중범인데 이런 중범을 도모하는 집단이다. 이런 것을 강조함으로써 사실은 이화영 재판도 이게 지금 옛날에 장시호 씨 관련한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위해모증이나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시점에 이런 것을 터뜨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김모 검사는 저희 뉴스탑10에 이거 허위 보도 프레임이고 실제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일단 민주당도 같이 오늘 의혹 제기를 했기 때문에 해당 매체와 마찬가지로 오늘 김모 검사가 저희 뉴스탑10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기 때문에 뭐 내일이라도 민주당에 다시 재반박 혹은 그 의혹 제기에 대한 또 다른 증거, 의혹을 내밀면 저희도 공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